제가 보기에 민주당은 분명한 엄살 수준이고요. 민주당은 엄살이다. 네, 국민의힘은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4년 전 출마했었던 제 그 기억에 비추어 보면 그 4년 전에 당시 그 미래통합당이 거의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수도권 분위기랑 지금 많이 다르지 않다. 아, 비슷합니까?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라는 어떤 거대한 중앙 이슈를 대치하거나 경쟁할 만한 이슈가 지금 거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정권 심판론을 조금 더 기름을 붓는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대부분이 지금 대통령의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내일부터 시작되고요. 동네방네 아마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자, 거대 양당도 이번 총선 선거 판세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 부분부터 저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희 기자, 현대 판세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좀 앞선다 이런 예측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양당이 판세를 자체 분석해봤는데요. 국민의힘은 승리 가능성이 큰 우세 지역으로 82곳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110곳을 각각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지역구 의석이 254곳인데요. 양당은 60곳 안팎에서 아직은 확연한 우세를 장담하고 있진 않아서 이 초반 판세는 아직 혼전인 상황입니다. 양당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지난주에 굉장히 좀 어려웠다. 그리고 지난주에 거의 좀 최저치를 좀 찍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주부터는 좀 반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슈마다 지금 계속해서 여론 추이가 출렁이기 때문에 지금의 좀 판세 분석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단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것은 뭐 좀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략 어제 비공식적으로 전략관계자의 이름을 빌어서 나간 확실한 우세를 현 시점에서 110개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은 비교적 근사치다 이렇게 첫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 민심이 우세해지고 그에 따라서 저희 당 후보들과 관련된 판세가 상승 추세에 있는 것 자체는 분명합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좀 낮춰 잡은 듯한 인상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선거 판세는 백중세에 아주 미세하게 백중세다. 민주당이 좀 앞서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백중세 조금 앞선다. 이 정도 판세는 언제든 뒤집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안심할 상은 아니고요, 민주당이.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김부겸 총리, 이해찬 대표가 어떤 선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임종석 실장, 정세균 총리도 지금 가세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까지 합세해서 사실 민주당원들은 부직갱이라도 들고 합심하겠다, 민주당 원팀 선거하겠다 이런 판세고요. 그에 비해서 좀 국민의힘은 유승민이나 김무성 대표 같은 좀 핵심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정광대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국민의힘 82, 뭐 민주당 110. 현재 돌아간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은 각 당이 좀 낮춰 잡은 듯한 인상이 좀 들긴 하거든요. 21대 총선 지난 2020년에 있었죠. 이때 제가 기자 시절이었는데 역대급 참패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지역구에서 84곳 이겼고요. 19곳을 비례대표로 얻어서 103석을 얻었었는데 지금 뭐 당에서 내놓는 82곳은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거겠죠. 아마 뭐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해 봤을 때 그래도 오차범위 바뀌거나 최소한 5%포인트 이상은 앞서는 지역을 82곳 정도로 파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김지호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초박빙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 초박빙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이번 22대 총선에서 우리 의석수를 지금보다는 그래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겠죠. 뭐 과거에는 우리가 좀 지지율이 좋았을 때는 일당을 기대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여하튼 뭐 일당이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선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의석수를 끌어올리는 게 윤석열 정부의 극정 동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은 110 현재 상황 맞다고 보십니까? 민주당 요새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좀 일견 부럽기도 하지만 민주당이 뭐
독자적으로 과반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상일 대변인,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좀 예측이 힘든 전국에 네. 62개 접전지 가운데 네. 29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네. 그만큼 여기가 좀 뭐 승부의 핵심 키가 될 수도 있고 예측이 좀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수도권 특히 서울은요 바람 선거가 굉장히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중앙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곳이죠. 그런데 지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라는 어떤 거대한 중앙 이슈를 대치하거나 경쟁할 만한 이슈가 지금 거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정권 심판론을 조금 더 기름을 붓는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대부분이 지금 대통령의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여건이 힘들다고 하는데도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은 그래 힘들다는데 무엇이 문제지? 그 무엇이 문제인 거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할 것은 무엇이지? 이런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정권 심판론에 계속 뭐랄까요? 그걸로 향해서 이제 계속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런 어려운 상황은 제가 볼 땐 대통령실이 이걸 극복하려는 의지가 없는 한은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지금 뭐 바람 선거기 때문에 여지는 있겠지만 시간도 남아 있겠지만 그렇게 기대할 만한 것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좀 네, 변화를 기하자면 판단합니다. 흐름 네. 그대로 갈 거다. 네. 일단은 뭐 서로 엄살 부린다. 지난주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민주당은 분명한 엄살 수준이고요. 민주당은 엄살이다. 네, 국민의힘은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4년 전 출마했었던 제 그 기억에 비추어 보면 그 4년 전에 당시 그 미래통합당이 거의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수도권 분위기랑 지금 많이 다르지 않다. 아, 비슷합니까? 그런 정도 수준인 것 같아서 정말 국민의힘 후보들 그다음에 이 선거를 이끌고 계시는 분들 정말 각성하고 정말 다시 한번 내일 공식 선거 운동 시작을 계기로 네. 운동권 졸라매고 그 민생을 외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4년 전에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그 미래통합당이죠. 야당 입장에서 선거를 치렀고요. 지금은 여당 입장에서 선거를 치릅니다. 그런데 총선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여당에 썩 그렇게 그 좋은 여건은 아니에요. 총선 치를 때는 항상 정권 심판론 네. 프레임에 놓이게 되니까 그랬는데 4년 전에 비해서 여당이 돼서 정권 심판론하고 싸워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때랑 거의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많이 우려를 하고요. 지금 민주당 저 의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살 수준이고 엄살이다. 지금 민주당이 신경 쓰는 상대는 저는 국민의힘이 아닌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의 비례를 뺏길 것 같은 이런 그 우려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 강도 이런 게 수위가 높아지고 강도가 세지는 게 저는 다분히 조국 네. 혁신당의 이 비례 의석을 많이 뺏길 것 같은 그런 우려 때문이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를 안 하는 것 네. 같아서 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범야권 200석 얘기까지 오늘 뭐 조간신문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조국 전 신당 돌풍 현상 얹어지면서 꿈의 숫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민주당 단독 180석, 범야권 나아가서 200석 실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닙니다라고 조금 뭐 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특정 세력이 200석 이상 확보한 사례가 없고요. 네. 과거에도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나오기가 좀 어렵겠죠. 범야권으로 보면요. 예, 그래서 좀 불가능한 목표인데 물론 이제 지지자들이나 일부 정치인들은 그런 것을 목표로 삼고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경고가 절실한 상황이라 폭정을 저지하는 수준에서 좀 조심스럽게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바라보는 또 국민의힘 입장도 좀 뭐랄까요? 네. 다양한 감정들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0석이라고 하면 제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 얻으면 헌법 개정안, 네. 탄핵 소추, 국회의원 제명까지 가능해서 일각에서는 절대 반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절박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단히
상징적인 숫자죠. 3분의 2의 의석을 갖게 될 경우에 지금 민주당이 입법 독주했던 걸 그나마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부권이라는 것을 계기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막을 수 있었는데 이것마저 흔들리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 기대하기 어렵죠. 저는 다만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집단 지성을 믿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선거에서도 그때 당시에 범여권 180석, 뭐 어느 정도는 현실화됐죠. 뭐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긴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의석수는 우리 보수 정당에 실어줬었는데 이번에도 분명히 이 집단 지성이 발현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렵지만 아까 진수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을 계기로 또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메시지들을 유권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최소한의 의석수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의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강하게 부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미래를 보고 투표장에 나가신다면 우리 국민의힘에 조금 더 많은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